마음을 편안히 귀는 열어두세요. 건강과 지혜가 흐르는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가을 햇살이 나른하게 비칠 때쯤 장터나 과일 가게에서 은근슬쩍 눈길을 끄는 과일이 있습니다. 복숭아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포도처럼 반짝이지도 않지만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그 과일, 바로 무화과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울퉁불퉁하고 투박해 보이지만 한 입 베어 물면 세상에 이런 달콤함이 있었나 싶을 만큼 부드럽고 촉촉하지요. 무화과라는 이름은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인지 옛사람들은 신비롭다고 여겼습니다. 겉에서 보면 꽃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그저 열매만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화과의 꽃은 열매 안쪽에 숨어 피어납니다. 우리가 씹으면서 톡톡 터트리는 씨앗 같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꽃의 흔적입니다. 그 작은 알갱이마다 꽃이 피고 지며 열매 속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하늘이 감춘 비밀을 과일 속에 담아둔 듯 무화과는 그렇게 신비로운 존재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무화과를 신에게 바치는 귀한 곡물로 삼았습니다. 피라미드 속 파라오의 무덤에서도 무화과 흔적이 발견될 만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무화과를 특별히 여겼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무화과 이야기가 나오는데 곡물의 여신 데메테르가 사람들에게 무화과를 선물해 풍요를 안겼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로마인들은 무화과를 신이 내린 열매라 부르며 군인들의 에너지 식량으로도 애용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무화과는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손에 쥔 것도 무화과 잎이었습니다. 옷처럼 허리를 가리고 몸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잎을 엮어 입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무화과 잎은 부끄러움과 동시에 인간의 최초의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동양에서도 무화과는 오래전부터 귀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쯤 전래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처음에는 귀한 진상품이나 약재로 쓰였다고 합니다. 특히 동의보감에는 무화과가 갈증을 먹게 하고 열을 내리며 장을 편안히 하는 효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콤한 맛 뒤에 숨겨진 깊은 약성이 있었던 것이지요. 무화과의 외형을 떠올려보세요.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 부드러운 껍질 속은 붉게 빛나는 과육. 그 속에는 달콤함과 향긋함이 한껏 차올라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이 작은 열매를 두고 불로장생의 과일이라 부른 것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무화과의 건강 효능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무엇보다 무화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소화가 더뎌지는데 무화과는 그 부드러운 달콤함 속에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꾸준히 먹으면 변비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 몸을 가볍게 해줍니다. 또한 무화과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짜게 먹는 습관이 많은 현대인, 특히 중장년층에게 무화과는 자연이 준 혈압 조절제나 다름없습니다. 혈관을 편안하게 하고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지요. 칼슘과 마그네슘 역시 무화과 속에 듬뿍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 무화과는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도 무화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가 가진 또 하나의 보물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붉고 보랏빛을 띠는 무화과의 과육 속에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막아주어 피부 노화를 늦추고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덕분에 무화과는 천연 항노화 과일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옛 의서에는 무화과가 목이 자주 마르고 기운이 떨어지는 이들에게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화과 속에는 포도당과 과당 같은 천연 당분이 적절히 들어있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래전 여행자들이 무화과를 말려서 가지고 다니며 간식처럼 먹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겉무화과는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이 더 농축되어 달콤함과 건강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무화과에는 피신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피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로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무화과를 고기 요리에 곁들여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무화과를 곁들이면 소화도 잘 되고 고기의 질감도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이지요. 한 끼 음식 속에 과일과 고기가 함께 어우러져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화과는 또한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달콤함 덕분에 마음이 가라앉을 때 무화과를 한 입 베어 물면 마치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먹던 간식처럼 포근한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무화과를 마음의 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화과는 역사, 문화, 건강을 모두 아우르는 보물 같은 과일입니다. 오늘 1편에서는 무화과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우리 몸에 주는 기본적인 효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편에서는 무화과가 현대인의 식탁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요리와 생활 속에서 어떤 매력을 더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무화과를 떠올리면 먼저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속살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이 과일은 단순히 그냥 먹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무화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고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활용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무화과가 우리의 식탁 위에서 또 일상 속에서 어떤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무화과를 먹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껍질째 즐기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껍질은 얇고 부드러워 씹는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손에 살짝 쥐고 반으로 갈라보면 속이 보랏빛으로 촉촉하게 빛나는데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디저트 같지요. 신선한 무화과를 껍질째 베어 물면 꿀보다도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번져나가며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무화과를 치즈와 곁들여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짭조름한 치즈와 무화과의 달콤함이 입안에서 만나면 마치 오케스트라가 조화를 이루듯 서로의 맛을 끌어올립니다. 특히 파르마산이나 고르곤졸라 같은 치즈와 무화과는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포도주 한 잔을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는 가을 저녁이 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는 다양한 요리에 쓰입니다. 샐러드 위에 올려 상큼함을 더하거나 고기 요리에 곁들여 소화를 돋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무화과를 갈아 소스나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무화과의 단맛 덕분에 설탕을 덜 쓰고도 자연스러운 풍미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를 말려 만든 건무화과는 또 다른 별미입니다. 신선한 무화과가 수확되는 기간은 길지 않지만 건무화과는 계절을 넘어 오래도록 즐길 수 있습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이 농축되고 달콤함은 배가 됩니다. 옛날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건무화과를 내놓아 정성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지중해 지역에서는 겨울철 대표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지요. 무화과는 디저트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타르트 위에 올려 구우면 과육의 단맛이 한층 깊어지고 케이크 사이에 끼워 넣으면 향긋한 풍미가 더해집니다. 아이스크림과 함께 곁들이면 달콤함이 배가 되고 잼으로 만들어두면 사계절 내내 무화과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무화과 잼은 아침 식탁에 빵 위에 발라먹기에도 좋고 요리에 단맛을 더하고 싶을 때 설탕 대신 활용할 수 있어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무화과는 왜 이렇게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릴까요? 그 비밀은 바로 무화과가 가진 중간 맛에 있습니다. 너무 달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단맛, 과하지 않은 향, 그리고 부드러운 질감이 어떤 음식과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어울림의 과일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생활 속 지혜로 본다면 무화과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넘어 작은 약방 같은 존재입니다. 무화과의 즙은 오래전부터 기침을 가라앉히고 목을 부드럽게 하는 데 쓰였습니다. 목이 자주 쉬는 분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화과는 목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따뜻하게 달여 마시면 감기 기운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무화과는 여성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달콤한 과육 속에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성분이 들어있어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무화과는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과일로도 손꼽힙니다. 하루의 피로로 마음이 무겁고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따뜻한 우유에 건무화과를 잘게 썰어 넣어 마셔보세요. 포근한 달콤함이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을 돕습니다. 한편 무화과는 고대부터 화장품 재료로도 쓰였습니다. 건조한 피부에 무화과즙을 바르거나 팩처럼 활용해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무화과 추출물이 들어간 스킨케어나 샴푸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이 준 과일이 단순히 먹거리를 넘어 미용의 도구로도 쓰였던 것이지요. 무화과의 매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도 작은 장식처럼 활용되곤 합니다. 무화과를 얇게 썰어 말리면 고운 붉은빛이 살아나는데 이것을 차곡차곡 담아두면 마치 예술품처럼 보입니다. 어떤 이는 건무화과를 차에 넣어 은은한 향을 즐기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무화과는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잔잔하지만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앞에 나서지는 않지만 은근히 필요한 순간마다 곁에 있어주는 친구 같은 과일. 무화과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이유는 바로 이 잔잔한 힘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편에서는 무화과가 현대인의 식탁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편에서는 무화과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집에서 직접 키우거나 관리하는 방법, 나아가 무화과가 주는 삶의 지혜까지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무화과는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모든 과일이 그렇듯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지요. 먼저 무화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복부 팽만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하루 2-3개 정도 작은 분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무화과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소량일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평소 신장 건강이 좋지 않거나 결석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무화과는 천연의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식후 혈당을 체크하며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달콤함 뒤에 숨어있는 당분이 혈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무화과는 껍질에 미세한 털이 있어 민감한 분들은 입안이나 피부에 가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체질이라면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무화과를 키우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무화과는 생각보다 키우기 까다롭지 않은 나무입니다.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서는 집 마당이나 화단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봄에 심어두면 여름과 가을에 걸쳐 열매가 맺히는데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무화과 나무는 뿌리가 강하고 가지치기를 통해 관리하면 키가 크지 않게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베란다 화분에서 키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분에서 키운 무화과가 어느 날 붉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집 안에서 계절의 변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재배에서 중요한 점은 물 관리입니다. 무화과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은 흙에 심어야 하고 과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햇빛은 넉넉히 받아야 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받은 무화과일수록 달콤하고 맛이 좋습니다. 무화과는 열매가 익으면 금세 무르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이 살짝 갈라지고 손으로 눌렀을 때 말랑하게 느껴진다면 바로 따야 합니다. 너무 오래 두면 벌레가 쉽게 달라붙기 때문에 제때 따서 즐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생명력의 상징으로도 불립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집 앞에 심어두면 가정의 번영과 건강이 깃든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집 안에 작은 무화과 화분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이 흐른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삶의 지혜라는 측면에서 무화과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은 달콤하고 풍요롭다는 사실이지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하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속에도 깊은 달콤함이 숨어 있습니다. 무화과는 늘 우리에게 겉보다 속을 보라는 가르침을 전하는 듯합니다. 또 무화과는 때를 기다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덜 익은 무화과는 아무리 먹어도 맛이 없고 기다린 끝에 제대로 익어야만 그 달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도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깊어지고 그 열매가 단맛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어간 고대 철학자들의 모습, 선악과를 먹은 뒤 부끄러움을 가린 아담과 하와의 손길, 그리고 지금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달콤한 열매까지. 무화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인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지혜와 삶의 의미를 전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화과의 역사와 문화, 건강 효능, 생활 속 활용, 그리고 주의할 점과 재배의 지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을의 짧은 순간에만 만날 수 있는 이 과일을 올 가을에는 꼭 한번 맛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달콤한 무화과 한 입이 마음까지도 풍요롭게 채워줄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에 대해 알고 계신 추억이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지혜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